그때 저는 사실은 중앙대학에 그해 1월 달, 그러니까 87년 1월 달에 중앙대학의 대학원장으로 발령을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초대 경제수석으로 오라 이렇게 연락을 받고, 저로서는 노태우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한 번 만난 일도 뭐 없었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 가게 됐나. 그런데 난 지금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어떻게 돼서 그랬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거는 경제계 여러 군데서 그 추천이 있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그때 이 호남의 차별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그런 문제를 완화하는 의미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로서 내가 갔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막상 청와대에 가서 보니까 경제비서실에 그러니까 서기관 이상,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 비서관이 약 20명인데 그 가운데 전라남북도 포함해서 호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경제수석비서관만 하나 있고 그 밑에 그 비서관들은 호남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다 알아보니까, 전부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직원 가운데 타이피스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호남 차별이 그때 심했었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나는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도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 문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수석 비서관에 호남 사람 2사람을 넣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제비서관에 내가 있고 행정비서관에 이연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육회장 나중에 한 사람. 그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지역차별이 대폭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5년간이었고, 이것이 한 걸음 더 해결에 가까워진 것이 노무현 때고 문재인 때고, 이때 와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이 이제 참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있었죠? 왜냐하면 나는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나는 김대중을 난 그 쭉 지지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노태우가 신군부로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다.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의 경제 말하자면 경제를 다루는 교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부에 가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참여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갔을 때가 1988년 2월입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200만 호 주택을 건설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을 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3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 문제, 입는 거하고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주가 문제예요. 집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가지고 집값이 매년 20%씩 오르는 폭등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집값이. 이러기 때문에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그럴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그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집값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0만 호 건설이라는 건 다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보통 한 4, 50만 호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뭐 4대 5배를 건설하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이것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여서 이 과제가 경제수석인 나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나보고 이 200만 호 건설을 하라. 저는 이제 그 당시 다른 일도 많았지만 이게 제일 큰 일이어서 매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구상을 하는데 우선 먼저 서울에는 200만 호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밖으로는 그린벨트가 쳐 있어서 그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200만 원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단 한 길밖에 없다. 그거는 그린벨트 밖으로 나가서 거기다 신도시를 짓자. 신도시를 지어가지고 서울에서 지하철을 뚫자. 지하철을 와가지고 30분 내에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서울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지금은 조금 저 강남 쪽으로 간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내거리에는 조그만 개화로 된 그 무슨 비석 같은 뭐 이런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측량의 원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측량이 그걸 원점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25km에 컴파스를 돌려서 뺑 돌려서 이렇게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지역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인천 중동 이게 모두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땅을 잡도록 토지를 측량해서 잡도록 지침을 주어서 잡은 다음에 그 시공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작업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께 매일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재가를 했는데 반대가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가령 분당 같은 데서는요. 분당은 그때 평야 지역에 화훼 단지, 꽃을 뭐 가꾸고 이 비닐하우스를 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무슨 저 가구 공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고 서울에 있는 그 지주들이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한다고 농기구를 들고 경부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겁니다. 그게 교통이 막혀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 불러가지고 그걸 풀어내고 아무튼 뭐 그리고 일산은요.
이와 반대로 500년, 600년 대대손손이 살아온 집성촌 농촌입니다. 순수한 농촌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모두 허물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게 반대하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의 표로 이제 뭐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국회에서는 여당하고 야당이 함께 합해가지고 5대 신도시 건설 재검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각 불신임안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상황을 아무튼 이겨내고 아무튼 그걸 밀어붙이기로 뭐 딴 길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걸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거 시작한 지 3년 동안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건설한 5대 신도시가요, 여의도의 20배, 1,500만 평의 그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때 여기서 건설해낸 아파트 수가요, 그 당시 서울 시내에 있었던 전체 아파트의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거의 쏟아냈습니다. 이게 쏟아내면서 오르던 집값이 그냥 팍 떨어졌어요. 한 2년간은 마이너스가 됐고 그 뒤에도 10년 이상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 집값 안정 시대가 그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집값 폭등을 막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뒤에는 어떤 정권도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은 사실은 신군부의 2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막상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이 성품이 군인 스타일이 아니고 예능이나 뭐 이런 데 적성에 맞는 그런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아주 그 민감하고 문학소년 같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난 좀 특별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신군부 쿠데타에 참여한 그 죄과가 크지만 일단 그 집권하고 나서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꼽아줄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모든 이 가령 특히 그 박정희나 전두환은 산업화, 공장 짓고 뭐 이러는데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면 노태우는 민생 SOC, 그 국민 생활에 필요한 그 간접 자본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부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인천 공항 건설, 그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각종 말하자면 미세 혈관처럼 도로에 지역에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 이 노태우입니다. 이래서 이런 점에서 그 가령 댐 건설이라든가 모두 이런 것이 많고 그래서 그런 점에 공헌이 있고 또 하나 이분이 우리나라의
남긴 큰 업적은 북방 외교입니다. 이 사람이 남북 대화를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이 당시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걸 해냈습니다. 1991년에.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데 합의를 하고, 그리고 민족 화해, 평화 통일을 남북 간에 약속하고 이런 걸 뚫었고, 다음에 대중 외교, 중국과 외교, 그다음에 소련과 외교, 이걸 이제 그분이 모두 해내서 이런 점에서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분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죄관은 이건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